83세 최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성입니다. 남편고 김철수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이 무려 35억 원에 달합니다. 겉보기엔 낡은 다세대 주택에 홀로 사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녀가 소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재개발 예정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태현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 실패와 과도한 소비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둘째 딸 김혜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인 태연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예비 신부 박소영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세련된 외모와 고급스러운 취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소영은 시어머니가 될 명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정말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회사 상사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소영의 말에 태연도 어머니 눈치를 보며 동조합니다. 엄마, 요즘 결혼식이 다 그래요. 프라이빗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고.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의 체면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태연 부부는 명자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소영은 명자의 통장 정보를 몰래 빼내려 하고 명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머니, 이런 관리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은행 업무도 복잡하실 텐데 태연이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명자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거절하지만 태연과 소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자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 어느 날 명자는 둘째 딸 혜진을 찾아갑니다. 혜진은 언제나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셔요. 혜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명자는 혜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혜진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합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거절하지만 명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명자는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습니다. 모든 재산을 혜진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자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재산 때문에 자식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태연 부부에게 전해지자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소영은 SNS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태연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야.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틀림없어. 태연 부부는 명자의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명자의 결단이 더 큰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명자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태연 부부는 명자의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명자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83세 노인이 갑자기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소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명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깜빡하고 가방을 두고 온 장면, 같은 반찬을 2번 사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더 나아가 태연 부부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가짜 정신과 진단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명자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최명자 씨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인지능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연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실제로 명자가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태연의 지인이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이용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SNS에서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한 며느리로, 명자를 비정상적인 시어머니로 묘사하는 글들을 연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희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들인 남편은 눈물만 흘리고 정말 힘들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시네요. 이런 글들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영에게 동조하며 명자를 비난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명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이런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며느리는 SNS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명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명자는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진만이 명자를 지지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법원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혜진아, 엄마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지금도 완전히 정상이세요. 오빠가 돈 때문에 미친 거예요. 혜진의 말에 명자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반박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연 부부가 제출한 증거들은 교묘했습니다. 명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은 편집되어 있었고 위조된 진단서는 겉보기에는 진짜 같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명백히 편집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난감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증거들이 생각보다 치밀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고 혜진은 오빠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명자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고령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자들이 명자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명자 씨, 정말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명자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발견.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혜진이 태연 부부의 SNS 계정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소영이 명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흔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언니가 우리 집 부동산 시세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검색 기록에는 명자 소유 부동산들의 시세, 재개발 일정, 증여세 계산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계획적으로 명자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명자가 절망의 나락에서 서서히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태연 부부의 치밀한 계획과 위조된 증거들로 인해 명자는 큰 위기에 처했지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자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혜진과 명자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조된 진단서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자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사도 그날 휴가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발 사안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 증거 발견. 혜진은 계속해서 태연 부부의 SNS와 메신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영이 명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불법 촬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소영의 메신저에는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촬영하는 것 좀 불안한데. 괜찮아, 증거로 쓸 거니까. 이런 대화들은 소영이 의도적으로 명자를 감시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불법 촬영, 그리고 아들 부부의 계획적인 재산 탈취 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건 누구일까요? 명자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명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그토록 활용했던 SNS가 이제는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명자의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소영의 이전 글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댓글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영은 결국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명자의 변호사는 명자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의 의료진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명자를 오랫동안 지켜본 의사들은 그녀가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매월 정기 검진을 받고 계시는데 치매나 인지장애 증상을 보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또래에 비해 매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의 증언은 태연 부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명자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명자가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 세금 계산, 투자 결정 등이 모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태연 부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위조된 진단서는 형사 고발 사안이었고 불법 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은 뒤늦게 어머니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명자는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 한 너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명자의 판단 능력을 완전히 인정했고 태연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최명자의 증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 하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법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더 나아가 태연 부부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촬영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형사 고발과 추가 처벌. 명자는 태연 부부를 공문서 위조와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태연은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영 역시 회사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추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명자를 인터뷰했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 명자는 혜진과 함께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태연 부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사세요. 혜진은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명자 역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자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법이 강화되었고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명자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식들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명자는 단순히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재산 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명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가끔 찾아오는 혜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행복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명자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연 부부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은 공문서 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영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그토록 노렸던 명자의 재개발 부동산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명자와 혜진은 그 돈으로 더 큰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태연 부부가 탐냈던 재산은 결국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편 명자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데이트작이 되었고 명자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각종 토크쇼와 광고 출연 제의가 쏟아졌지만 명자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반면 태연 부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태연은 전과자가 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했고 소영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자신들은 배은망덕한 악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것은 태연이 명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태연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지금 명자는 혜진, 그리고 혜진의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명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손자의 말에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